30대, 40대로 보이는 김희애 씨, 박주미 씨, 손석희 아나운서 이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데만 한다면 하고 나면 제일 효과적이고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우리가 50대지만 진짜 30대, 40대로 보이는 김희애 씨나 박주미 씨를 보면 적절한 볼륨과 함께 입엽 처짐이 거의 없습니다. 60대 후반이신 손석희 아나운서도 보면 전혀 60대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별로 처진 게 없는 거죠, 입엽이. 이처럼 이 적절한 볼륨 플러스 입엽 처짐이 적은 얼굴형이 동안으로 보이고 젊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동안의 조건인 적절한 볼륨과 처짐 현상 개선을 하려면 꺼진 부분은 뭔가를 채워줘야 되고 이 처진 거는 리프팅 시술이 필요합니다. 얼굴의 볼륨에서 제일 동안의 중요한 부위는 저는 눈밑하고 앞볼인 것 같습니다. 눈밑이 꺼지면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 볼이 꺼지면 입옆이 사실 많이 처져 있지도 않은데 여기가 꺼지면 입옆이 처져 보이는 느낌이 들고 광대가 두드러지는, 그러면서 윤곽이 울퉁불퉁해지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눈밑 꺼짐 필러, 다크서클 필러라고 하는데 이 앞광대 쪽에 볼륨을 살려주고 이 볼 쪽, 앞볼 쪽에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필러 시술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박주미 씨나 김희애 씨 보면 시술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눈밑이나 앞볼이 볼륨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마 꺼짐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볼살이 빠지는데 이마살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마하고 관자놀이 꺼지면 눈썹뼈가 두드러져 보이고 광대도 좀 울퉁불퉁해 보이면서 좀 강한 느낌을 주는데, 이마 필러, 관자놀이 필러를 해서 그걸 매끈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매끈하게만 해줘도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60대 분께 이마 필러를 해드리고 나서 그때 이마 필러라는 것이 단순히 예뻐지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엔티에이징, 굉장히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구나.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알고 요즘은 60대, 70대 분들께도 이마 필러를 제가 권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뭔지 모르지만 그 이마 필러를 하고 나면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뭘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굉장히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 군데만 한다면 눈밑 꺼짐,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볼 꺼짐, 세 번째는 이마 필러. 요 세 가지 부분이 이 볼륨을 좀 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부위만 볼륨이 있으면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이 세 부위의 적절한 볼륨이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처짐 현상을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더 처져 보인다든지 꺼진 데 한 군데 없지만 뭔가 심술 맞아 보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 이유가 이 입엽 처짐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10년 전, 7년 전, 5년 전의 사진을 봐도 현재랑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입엽 처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노화 현상에 의해서 대부분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이 얼굴에 있는 지방 조직이 꺼지기만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꺼지지만 여기 팔자주름 위쪽이라든지 광대 옆부분 그리고 입엽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방이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꺼진 것만 완벽하게 채우다 보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하고 빵빵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입엽 처짐과 이 지방 뭉침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울세라 같은 리프팅이라든지, 그걸로 안 되면 실리프팅, 나중에 한 60대 중후반 이후에는 안면 거상술 같은 수술적인 그런 리프팅 시술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까지는 동안을 위한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주미 씨나 김희애, 손석희 씨를 보면 적절한 볼륨과 함께 이 입엽 처짐이 없는 건데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뱃살도 나오지만 얼굴 살도 찌게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20대, 30대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체중을 절대로 늘리지 말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하는 거.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서 이 처짐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평소에도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자외선 차단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피부 노화를 좀 억제하고 전체적으로 내인성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물을 태워서 그 후에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유기체인데요. 이게 태워지는 과정에서 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체에는 그런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 메커니즘이 다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점점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걸 일종의 뭐 보험 든다 생각하고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를 좀 적극적으로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한 2시간 반 정도를 한 번에 하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든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좀 땀 흘릴 정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이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생명 연장뿐 아니라 피부 노화에도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겉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도 하지만 안으로부터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안으로부터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해주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어떤 탄력을 유지하고 처짐 현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체중 절대로 늘리지 말 것, 운동 열심히 할 것, 일주일에 2번 이상 2시간 정도,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하는 거, 그다음에 항산화제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건강보조식품 복용하는 거, 요 4가지가 우리가 동안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